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3일 당진시 송화읍에서 통합 미국 종합처리장, 줄여 말해 통합 RPC 현대화시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도 관계자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통합 RPC는 이제 송악과 송산, 당진에서 각각 수행하던 미국 처리 작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통합 미국 종합 처리장, 즉 통합 RPC 현대화 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많은 충청남도 관계자와 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관내 농업인과 농민단체장,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홍진희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통해 유통할 수 있어서, 그리고 국내 최고의 쌀인 당진 해나루쌀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며 준공에 참여해준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축사 이외에도 불우이웃과 결석아동에게 도움이 되고자 송악농협 심천택 조합장이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지며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직원들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많은 관계자들을 위해 표창장과 공적상을 전달하는 등의 수상식도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 후 이어진 준공시설물 견학 일정에서는 홍진희 대표가 관계자들에게 시설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송악농협과 송산농협, 당진농협에서 각각 수행해야 했던 미국 처리 작업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준공식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보다 특히 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루어져 가지고 준공식 오는 과정은 많은 난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식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뿌듯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우량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공급이 따른다는 그런 목적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보다는 더 위생적이고 청결한 그런 시설에서 생산된 쌀이 돼야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고 많이 그분들한테 호응을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어떤 일에 추진하면서 당진, 송악, 송산, 상계농협이 우리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각자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울러서 정부에서 한 40%의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떤 고품질에 있는 그 종자별을 신고,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건조 저장은 물론 아울러 가공을 초현대식으로 해야 밥맛 좋은 쌀을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농민들은 이번 통합 RPC 시설로 더욱 농업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진 해나루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홍진희 대표의 말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에 부합하고 당진 해나루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는 통합 RPC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박병종 전라남도 고흥군수와 고흥군 관계자들이 청사 신축 벤치마킹과 관련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공무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뿐 아니라 건축 공간, 업무 형태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가는 덕담 속에 양 지자체 간의 협력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박병종 고흥군수와 고흥군 관계자들이 당진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청사 내부 시설, 예산에 따른 부지 문제 등 공무 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오가며 바람직한 업무 형태, 위치, 건축 공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은 접견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외국 손님을 위한 다과 접견실은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은 현재 당진시청도 접견실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있어 아쉬움이 많고 시민들과 만나기 불편한 점이 있어 1층에 따로 작게나마 열린 시장실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 8대 9대 충청남도 의회 의원 시절 충남도청 이전 경험을 내세우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흥군청 재건에 있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접견실과 해나루홀을 둘러보며 당진시청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당진과 고흥의 특산물을 건네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각 지자체가 협력해서 나라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서로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특별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과 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요. 당진뿐 아니라 서산과 예산, 태안에서 모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남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정착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진, 서산, 예산, 태안에서 모인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대강당은 꽉 찼습니다.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의무 제도에 따라 이들은 12시간에서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률 지식,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 첨부해야 할 서류, 꼭 지켜야 할 절차,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법 등에 대해 집중해서 듣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교육을 받기 전 이들은 중개사 자격증, 중개인 등록증 등 신청에 관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 접수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꼭 알아둬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중개 후 실거래 신고, 행정 처분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모바일 공간 정보 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공유 토지 분할 제도 및 계약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 쓰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소 내의 중개보수 요일표는 꼭 붙여주라는 당부 아래 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을 돕고 관련 사례를 빌려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효가 사라지고 있는 현 시대에 몸소 경로 효친 사상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진시는 어버이날을 맞아 시민 14명과 장한 어버이 1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는데요. 수상자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됐고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상에 시민들이 올라와 있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한 명 한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도 있지만 얼핏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듯 보입니다. 당진시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시민 14명과 장한 어버이 1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지만 효를 실천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번 수상자 중 베트남 국적의 누엔티원 씨는 5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고 현재는 암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한 어버이 수상자로 선정된 유철규 씨는 슬하에 이남 3녀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것은 물론 신편면 노인 회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가족 간의 애정과 효가 없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 수상자들의 사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달 20일 송악 중고등학교와 위험한 도로에 관한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학생들은 매일 이뤄지는 등하굣길에 무단횡단을 해야 했고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차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과연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는지 도로시설물을 점검해봤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앞에 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감속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스쿨존.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등하굣길에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제대로 된 신호등 하나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길을 지나다녀야 하는 곳에 위치한 학교는 송악 중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0일 송악 중고등학교와 위험한 도로를 매일 건너다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관해 보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송악 중고등학교에 이어 서야 중고등학교와 합덕 여자 중고등학교 일대, 신평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매일 얼마나 안전한 길을 오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합덕 여자 중고등학교 앞 지방도는 다른 곳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인도 끝에는 지나다니는 차들을 위해 철란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난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행자주의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어 한눈에 봐도 학생들의 안전에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과속 방지턱, 속도 감속 구간 표시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합덕 내에 있는 서야 중고등학교 앞을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32번 국도 합덕과 예산의 경계에 있는 학교인데요.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다행히 학교는 좀 더 먼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학생들이 매일 아침 거치는 버스 정류장은 도로 한복판에 있었고 학생들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는 색이 군데군데 지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의미하는 황색 표시등과 천천히가 적혀있는 표지판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트럭과 버스, 농기계가 빠르게 달리는 국도였지만 학생들은 의식하지 않고 달려오는 차를 피해 무단횡단을 했고 심지어 달려오는 차 옆에 붙어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추월해 앞서가려는 차량들 때문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과 뒤엉켜 위험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 신평 중고등학교 앞을 둘러봤습니다. 학교의 후문과 정문 두 곳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후문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문에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나온 학생들은 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지만 그 주변에 차량들의 서행을 뜻하는 마름모 모양의 노면 표시도 지워져 있었고 횡단보도는 닳아 없어진 지 오래인 듯 보였습니다. 인도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은 매일 아침 버스에서 내리고 매일 저녁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행을 뜻하는 황색 표시등과 천천히가 적힌 표지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정말 학생들이 처한 위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관계자들은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대대적인 시설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5월은 가정에 관한 날과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정의 달을 맞아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제9회 농심체험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료로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만들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모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가는 듯 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어린이날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 농심체험 한마당은 그야말로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에코백 만들기 체험 부스에서 직접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넣어 자신들만의 에코백을 만들었는데요. 참 예쁘고 귀엽게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동심이 느껴졌습니다. 볏짚 미끄럼틀을 타는 남매의 모습도 보이고요. 활짝 핀 봄꽃의 향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한때,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부부.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모녀의 모습은 애틋합니다. 또한 농기계 체험, 병아리 부화 체험, 새끼고기 및 가마니 짜기 체험, 그리고 곡물놀이 체험 등 우리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들에게 농촌의 풍요로움을 일깨워줄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 체험 한마당에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보다는 이제 체험 부스가 더 많아져가지고 체험할 것도 많고, 작년에 이렇게 맛있는 푸짐한 것도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푸짐한 음식도 많이 나와가지고 체험할 수도 있어서 너무 좋고, 이거 보시면 맛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배도 고팠는데 마침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예. 해마다 방문하게 되는데요. 지역이라 아무래도 당진 지역이라서 별로 이런 축제나 행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규모에서 하는데 항상 알차고, 특히 올해는 이런 체험 같은 게 이쪽에서 준비해서요. 보통 다른 축제장 가면 체험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기에 늘 그렇고 그런 체험이 많은데, 이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서 그런지 우리 곡식도 있고 공룡 화석도 그렇고 다른 체험장에서는 보기 힘든 체험들이 많았어요. 아주 재밌었고, 아이하고 아까 떡매도 쳤었는데 아이가 너무 신나게 쳐서 너무 즐거웠어요. 응? 너는? 느낀 점이 있어요? 한번 말해볼래? 크게? 언니인데 안 돼. 우리 아이는 여기 온 자체가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다음에를 기대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 부스 외에도 우리 먹거리를 직접 먹어보고 살 수 있는 곳도 매우 많이 있었는데요. 해나루, 딸기, 사과, 한우 등 나눔 무료 시식회는 물론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직거래 연결 공간의 역할도 했습니다. 연산홍이 만개해 계속하여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 테마파크는 야생화 전시회, 동물농장 등이 조성돼 있어 자연이 어우러진 농촌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야생화 전시회장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님들도 꽃구경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직접 이곳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정병희 부시장은 개회식에서 다채로운 추억거리를 안겨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농촌 체험을 통해 일상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심 체험 한마당이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우리 것을 알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중국 옥화년 정부 소속 란 요우야 씨가 1년 동안의 파견 근무를 위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파견 이유는 당진시가 지난 2012년부터 중국 절광성 옥화년과 우호 협력 교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1년 동안 내무행정과 국제교류에 대해 연구하고 양 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진시는 2012년부터 중국 절광성 옥화년과 우호 협력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심장보 주무관이 옥화년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나간 데 이어 중국에서는
옥환현 민정국 소속에서 근무하던 란유여 씨가 당진시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6월 1일 당진시와 옥환현 간 우호 협력 의향서가 체결되면서 상호 교환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심장보 주무관이 옥환현에 1년간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옥환현에서는 완리와 민정국 직원이 파견되어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 기간은 1년으로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실과에 순환 근무를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완리화 씨는 당진시와 옥환현 간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양 자치단체 간 정보를 수립, 제공할 것이며 상호 주요 시책 및 개발 방법 등 대외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란유여 씨는 본격적인 당진시 파견에 앞서 우리나라에 초청된 외국인 공무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인 K2H 교육을 약 열흘간 이수한 후 5월 2일 당진시에 첫 출근을 했고 아직은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파견 기간 동안 한국어와 내무행정, 국제교류, 사회문화, 지역경제 등 한국 행정 전반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며 양 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这是我第一次来唐津，我觉得这个城市很漂亮，这里空气很好。我昨天稍微逛了一下市政府的周围，还有我住的附近，发现有很多的便利店、咖啡店。我觉得以后生活在这边会很方便。唐津的人民也很友好。我去买东西的时候，他们对我也很有礼貌。然后有时候我觉得可能我语言不会很通，但是他们也没有关系，都在各方面都对我有帮助。这边的街道很干净，空气也很清新，我喜欢在这边生活。这是很难得的1年机会，在唐津工作、学习、生活。我觉得，第一，一开始我要学会说韩语，这是我非常想做的一件事情。这样可以更好的跟韩国人交流沟通。第二，我在市政府工作，我希望通过这种工作方式，更多的了解韩国的行政工作，跟中国有什么区别，然后在1年里面，我能够更好的为唐津市政府工作，当然也把我们中国的一些工作方式带到这里，更好的促进唐津和玉环人民之间的交流和友好。第三，我在韩国，在唐津，我还会去更多的地方去玩，去旅行。我想了解整个韩国的一些风景、文化和民俗习惯之类的。OK， 就这么多吧。我希望在今后的学习生活中，这边的同事朋友会给我更大的帮助。谢谢。 화창한 봄 날씨에 시청 주변을 거닐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녀는 사전 교육 시간에 김치전과 비빔밥 요리법을 배웠다며 직접 요리해 먹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 동안 이곳 당진에서 란유유아 씨가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도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갖고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어제는 돌풍과 함께 비가 내려 온종일 궂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서 오늘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있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충남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인데요. 아침에는 9도로 시작하지만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양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로 충남 지역 중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비바람이 센 곳이 많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내내 따뜻할 텐데요. 다만 금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전 기상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